휴가 갔다 오니까 피부가 완전 망가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 시기가 오죠. 허물이 벗겨지는 시기. 절대로 손으로 떼내시면 안 돼요. 집에서도 본인이 가볍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또 워낙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까지도 부과가 되거든요. 일광화상이라는 건 일반적인 화상과는 좀 다르죠. 일광,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화상인데요.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간지럽다거나 따가운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햇빛에 노출된 직후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잠복기라고 할까요? 이 시간을 거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따갑거나 아픈 증상들은 최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최고치를 이룬다고 하니까 나 지금 안 아프네, 괜찮네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 이상은 충분히 두고 보셔야 돼요. 여기 한 가지 더.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일광화상이 생기기가 더 쉬워요. 피부톤이 좀 어둡다는 건 내 몸에 멜라닌 색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색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색소량이 적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일수록 일광화상의 위험이 더 크죠. 그래서 내가 피부톤이 좀 밝은 편이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일광화상을 몇 배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광화상이 그냥 붉게 달아오르는 것 뿐만이 아니고 물집이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물집의 크기가 너무 크다, 내지는 너무 넓게 걸쳐져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속에 있는 진물들이 저절로 흡수되는 걸 기다리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물집이 터져서 세균 감염 같은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깨끗이 소독된 상태에서 물집을 터뜨려서 진물도 좀 빼내주고 이후에 적절한 드레싱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물집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국소적으로 조금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 같은 폼 타입의 밴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또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듀오덤 같이 좀 접착력이 센 하이드로겔 타입 수분 밴드를 붙여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드레싱을 가려고 빼는 도중에 물집을 터트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세지 않은 스펀지 폼 타입의 밴드를 위에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창고 같은 걸로 충분히 보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피부가 그냥 좀 달아오르고 많이 붉어져 있고 좀 따끔따끔하다, 그럴 때는 집에서도 본인이 가볍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피부에 열감이 있을 때는 이 열감을 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피부가 뜨겁다고 바로 얼음을 갖다 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얼음은 너무 급격한 온도 차이를 유발해서 피부에 온도 자극을 줄 수 있고요. 한 15도씨 정도의 찬 물에 한 10분 이상 쭉 담가 놓으셔서 천천히 열감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열감을 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케어에 들어갈게요. 제일 권해드리는 건 알로에 젤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 두셔서 좀 시원하게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보통은 좀 도톰하게 두께감이 있게 바르시고요. 위에다가 랩이나 비닐봉지 같은 걸 덮어 놓게 되면 랩핑 효과라고 해서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한 15분 정도 두신 다음에는 닦아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일광화상 후에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거잖아요. 색소 침착을 남길 수가 있는데 열감도 좀 빠지고 약간의 붉은기만 남았다. 그때는 녹차우린물을 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녹차우린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거든요. 비타민C는 미백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녹차우린물을 사용해서 피부에 진정을 줄 때는 아무래도 색소 침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겠죠. 그냥 담궈 두시는 것보다는 역시 거즈나 화장솜에 녹차를 잘 묻히셔서 위에 피부 위에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얹어 놓으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 시기가 오죠. 허물이 벗겨지는 시기. 쭉쭉 피부에 있는 각질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막 이렇게 떼내시기도 하잖아요. 절대로 손으로 떼내시면 안 돼요. 처음에 좀 벗겨져 있는 부분들은 속에서 피부 재생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질이 탈락하는 건데, 내가 손으로 무리해서 뜯어버리게 되면 속에 재생이 되지 않아 있는 다른 피부층까지도 표피가 그냥 벗겨진 채로 진피층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각이 되는 시기에는 이걸 뜯어내지는 마시고요. 보습에 좋은 우유를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우유가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아하라고 하는 산성 성분이 나와요. 이 성분은 주로 화장품에서도 각질을 잘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필링 성분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피부에 덜 자극적이게 불필요한 각질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알로에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에다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화상에 효과가 있을까요? 위에 있는 각질층부터 표피층, 진피층이 다 정상적으로 있는 피부에는 알로에나 오이, 감자 이런 것들이 진정작용이 돼요. 생물질 자체들은 어느 정도 독성을 조금 갖고 있어요.
정상인 피부에는 크게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의 독성이지만 손상이 된 피부에는 그게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천연 물질들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피부가 아예 벗겨졌거나 진물이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생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성분이 들어간 연고나 크림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데카솔, 후시딘 이런 거 보여요? 사실 마데카솔이랑 후시딘을 같은 계열의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후시딘 같은 경우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마데카솔은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피부가 이미 좀 벗겨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2차 감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항생 성분이 들어간 연고를 바르는 건 좋아요. 그래서 후시딘 같은 게 적합하겠죠. 이미 벗겨진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탈각 상태가 됐다. 그때는 마데카솔 같은 연고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재생을 더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시기에 맞지 않는 연고를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피부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냥 드레싱 기구 같은 걸로 그냥 덮어놓고 기다려주는 게 좋지, 막 뭐를 계속 더 추가해서 바른다거나 하는 거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의사연!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예요. 근데 몸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가 힘들잖아요. 전체 다 바르기도 어렵고 등 같은 데 골고루 바르기도 어렵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모자나 옷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옷은 UPF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심지어 옷에 있는 이런 자외선 차단 지수는 자외선 차단의 정도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크림처럼 덧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오랫동안 계실 분들, 야외에서 물놀이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UPF 지수가 좀 높은 옷으로 준비를 해서 가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외선 차단의 정도를 결정해 주는 건 섬유의 친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바지처럼 섬유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옷들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더 크고요. 막 많이 얼기설기 성겨 있는 옷들 내지는 뭐 니트웨어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마크가 있다거나 프린트 문구가 있는 옷들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나중에 그 문구 모양만 남고 다 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내가 섬유를 선택을 할 때는 기능성 제품인지, 기능성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친밀도가 있는 옷을 선택하셔야지 그런 망신을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